안녕하세요. 안드로와 함께하는 탁구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윤피디님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해봤는데 축구가 11명이 전부 다 골을 넣을 수 없듯이 골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적인 어시스트, 포인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커트인데 커트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과 뭐 어떤 디테일한 포인트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순간에 요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윤피디님하고 계속 카트를 하면서 뭐 이제 그냥 보편적인 카트를 하면서 제가 포인트 요소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자, 우선 보통 커트라고 하면 이렇게 평범하게 상대방하고 랠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라는 거는 그냥 이 평범함보다는 예를 들면 뭐 박자를 이렇게 빨리 준다든지, 그죠? 이렇게 박자가 빨리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 변환, 상대방에 따른, 그러니까 상대방의 박자를 어떤 스타일인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뭐 많이 돌아서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포인트 요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박자를 아무래도 평범하게 이렇게 주면 이게 조금 읽힌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돌아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요 박자에서 왜 돌아서요? 그러면 요렇게 할게요. 여기서 그냥 이거는 센 거예요. 센 거하고 박자 빠른 거는 다른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보통 분들이 카트를 할 때 이렇게 자 보통 이렇게 길게 카트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점을 하나 둘이라고 하면, 자 하나 둘 박자라고 하면 하나에 잡아 볼게요. 어디를 잡느냐, 팔꿈치하고 무릎으로 하나. 자 보통 하나 둘에서 하나를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얘가 맞는 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궤적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궤적이 짧은데 내가 힘을 가한다, 무조건 네트에 걸려요. 그래서 얘는 짧게 샤프해야 되겠죠. 자 하나 둘 이런 요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접점을 함축을 할게요. 거기서 누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잡아야 되겠죠. 잡는 애는 무릎에 반동이 살짝 들어가면 좋아요. 많이 깎이죠? 자 하나 둘 하나 그러니까 이게 박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함축이 될 때는 자 좀 더 깎이지 않나요? 훨씬 더 깎이면서 박자적인 부분도 상대방한테 타이트한 박자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좀 많이 돈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 평범한 박자에서 상대방한테 커트가 밀린다. 이게 박자는 안 맞는데 코스 변화는 조금 까다로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빨리 준다고 했을 때 이거하고는 다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준다, 세게 준다. 커트는 세게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좀 길 때는 뭐 무릎 반동도 좀 이렇게 줘도 괜찮고, 주의하실 거는 이 팔을 휘두른다는 느낌이 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함축,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접점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되 여기하고 팔꿈치부터 손목의 힘을 공통적으로 같이 유지를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끝나야 돼요. 피니시가. 대신 박자는 빨리 주는 거예요. 맞는 부분이 자 이거죠.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를 향하기보다는 아래를 향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를. 딱 지금 자 윤피님하고 박자를 이렇게 주는데 벌써 어때요? 박자가 굉장히 타이트하면서 빨라지잖아요. 요게 평범한 거, 빠른 거, 보통 이렇게 랠리를 하면서 보통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접점을 하나 가지고 요거 하나만으로도 좀 뭔가 내가 결정구 요인은 아니지만 평범하게 루즈하게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의 요소를 한 번씩 섞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박자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상대가 또 역시 공격력이 좋아요. 커트를 하다가 상대가 잘 돌아서요. 그랬을 때는 또 이제 코스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코스적인 요소. 코스는 두 개라고 생각해요. 오른손잡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조금 더 빼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포핸드 쪽으로 변환을 시키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트를 하다가 아까 백 쪽으로 뺄 때는 아까 맥락하고 좀 비슷해요. 이렇게 대신 좀 전에 박자를 빨리 줄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 기준이었다면 각을 약간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 공격적인 요소 어시스트가 되려면 어때요? 까다로워야 되겠죠.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요거를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추돌 역할은 같이 들어가면서 박자를 이렇게 세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약간 먹여준다. 먹여주는데 어떻게? 코스를 내가 백쪽으로 조금 빼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조금만 들어갈 때 여기서 봐봐요. 평범한 공 어때요? 달라지죠. 각도가. 보이실 거예요. 각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줄 때는 각도적인 부분, 그죠? 굉장히 이게 순간적으로 오면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포핸드 같은 경우는 자 코스 변환할 때 자 그냥 이렇게 주면 어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느니 마느니 그런 느낌인데, 얘는 또 맥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다가 이 팔꿈치 역할을 좀 많이 바꿔줘야 돼요. 팔꿈치하고 오른쪽에 다리를 밸런스를 한번 볼게요. 카트 평범하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페이크 모션도 되면서, 자, 보시는 분들이 상대방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왜 써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만 바뀐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읽힐 부분도 있고, 너무 이 내 스스로의 팔로우 스로를 활용을 못하면서 준다. 자, 이쪽은 크로스고 이쪽은 스트레이트예요. 얘가 짧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들어가면 어때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로스 때보다는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 공이 이렇게 오면 나갈 때 약간 팔꿈치가 얘를 날려준다는 느낌인데, 얘 날릴 때 어떻게 날리냐? 약간 밑으로 45도. 자, 볼게요. 하나, 둘, 갔어요. 팔꿈치로 45도. 그러면 약간 페이크 모션이 돼서,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금 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나가도 조금 더 뭐 불안할 때는 이렇게 나가도 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정면을 보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굉장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줬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공격할 걸 대비해야 되니까 요거까지도 맞춰준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여유가 생기면 박자를 좀 더 빨리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서 틀어주는 거죠. 여기서 순간적으로 가다가 여기서 틀어주는 거죠. 굉장히 아마 까다로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어준다 그러면 상대가 공격을 해오더라도 요 전 시간에 포인트 디펜스 배우셨잖아요. 그 부분을 맞춰주고 밸런스를 가진다 그러면, 뭐 카트에도 여유가 있지만 카트에서 포인트를 어시스트 주지만 이쪽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비가 된다 그러면, 아마 게임을 할 때 어시스트적인 부분도 활용을 하지만 내가 포인트 요소, 그러니까 카트도 엣지 있게 공격적인 요소를 충분히 저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 카트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합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자, 보통 평범하게 나가는 게 이렇게 이렇게 카트를 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여기서 자, 박자 빨리 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함축. 그죠? 빠른 박자에서 하나. 먹여주죠. 그 다음에 코스 변화 어떻게 해요? 각도. 약간 틀어주는 느낌인데 좀 빠른 느낌. 자, 여기서 또 박자 주고 코스 틀어주고. 요 세 가지의 그러니까 득점 뭐 이렇게 결정구 역할은 아니지만, 내가 그냥 평범하게 아무나 다 하고 넘기는 카트 이렇게 되면 자, 윤피님 절대 안 까다롭죠? 갑자기 공격을 하시면, 자, 안 까다로우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 자, 그냥 누구나 똑같이 하기보다는 저 사람 공격력이 좋고 나보다 카트가 안 될 것 같네. 그러면 변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약간 미들에 오는 편향이 높다라고 하면 코스를 한번 빼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공격이 좋아서 돌아서는 게 날카로운데 아 이거 불안해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주면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살짝 코스 변화. 그럴 때는 여기까지 와서 전 시간에 디펜스 활용까지도 한번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것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게임할 때 생활체육인들이 커트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평범하게 커트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득점을 하기 위한 상대방을 괴롭히고 까다로운 포인트 요소는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아마 본인한테 큰 포인트적인 요소, 그 다음에 좀 밸런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방향성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백 쪽의 포인트 요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나열을 해드렸는데, 물론 뭐 백 쪽도 있겠지만, 포핸드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제 포핸드는 아무래도 뭐 백 쪽만큼 이렇게 막 길게 가고 만들고 이거보다는 길게 오면 공격을 하라 대부분 뭐 설명도 드리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요 부분은 그냥 포인트적인 부분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대부분 여기서 오면,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은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에서 오면 첫 번째 이렇게 얹어갖고 백스윙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트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백스윙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은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한 요소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부분 이제 뭐 화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많이 안 하지만 순간적으로 많이는 안 와요. 그리고 길게 오면 공격을 권고해 드리기 때문에 짧은 공의 데이터는 일단 궤적을 줄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맞는 순간에 밸런스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하나 약간 얘를 쥐어 짠다는 느낌인데 얘 순간을 들어가는 느낌으로 자 다리도 교차를 시키면 임팩트가 여기서 어때요?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하나. 그러니까 들어가는 힘과 틀어주는 힘을 공존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무조건 대부분 포핸드 카트 할 때는 백에서 시작하다가 들어가는 순간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들어가는 힘도 이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힘에서 2가지만 자 들어가면 길면 무조건 공격을 하시라고 하는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트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페이크 모션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줬으면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박자적인 부분이나 데이터를 없애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 변환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자 들어가면서 얘를 무릎 들어가는 반동에 의해서 박자를 빨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콤파스가 있으면 얘가 열려버리면 궤적이 넓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궤적은 좁혀야 박자를 빠르게 주고 상대방에 대한 시간을 좁힐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코스 변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왼손하고 있을 때는 왼손이 이쪽에 서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리시브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왼손이 서브를 뭐 이제 깎으면서 반회전 반카트를 넣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받는다든지 흘린다든지 그럼 대부분 이거를 안 받으려고 넘기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얻어맞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 왼손이 넣으면 이렇게 오겠죠. 왼손이 넣으면 이렇게 오면 순간적으로 궤적이 맞죠. 이렇게 휘어오기 때문에 이 순간을 이렇게 약간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무릎을 약간 무릎으로 회전의 쿠션을 죽이면서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왼손 서브 받기 힘드신 분은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면 돼요. 무릎을 약간 틀어주는 느낌. 자 그리고 오른손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는 또 방향이 분명히 달라지겠죠. 반대로 가니까.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쪽 각이 흘러오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손목을 꽉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릎을 콕 찍어주듯이. 콕 찍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백스윙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박자적인 부분이 혼돈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할게요. 백엔 길면 공격하세요. 길면. 근데 짧은 거는 분명히 들어가면서 그냥 주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순간적으로 비틀고 순간적으로 틀어주고 여기서 코스 변환 여기서 드시는 거. 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상대방이 왼손이냐 오른손이냐에 따라서 포핸드 쪽에 데이터가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뭐 당장 활용해라 쉽진 않겠지만 뭐 써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받아보다 보면 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꾸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포인트적인 요소 내지는 이런 느낌 하나가 내가 공격을 득점을 할 수 있는 어시스트 요인이 분명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